오늘이 이 온라인 개학 첫날입니다. 그래서 고3, 중3 학생들은 이미 이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가족들이 생이별하는 이른바 코로나19 이상가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 박상호 기자의 리포트 보고 와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형제 2명이 숨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9살 동생은 집안에서, 18살 형은 창밖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빡 소리 나서 보니까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불이 나기 전 형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에 간 상태였습니다. 돌아왔을 땐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있었는데 동생을 구하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형제가 모두 변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거든. 큰아이가 동생을 참 잘 보살피고 잘 데리고 다니고. 경찰은 거실에 켜둔 향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면 먹고 라면 냄새 없앤다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켜놓으니까 그게 이제 바람에 넘어진 걸로 이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난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어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동생 또 형이 모두 이 불에 타 숨진 또 떨어져서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어제 이 뉴스가 인터넷에 게재되고 나서 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이제 먹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친구와 라면을 먹었고 그래서 라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초를 켜두고 잠시 편의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갔는데 그게 이제 창문을 열어둔 창문 때문에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넘어져서 불이 난 것이다. 일단 추정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소방당국이 파악한 부분은 그건 거고요. 예. 특히나 더 안타까운 거는 동생이 지금 방에 자다가 형이 동생을 구하려고 갔다가 예. 둘이서 참변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동생이 장애가 있어서요. 혼자 밖에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이 평소에도 동생을 엄청나게 잘 보살펴 왔던 걸로 나이 이렇게 차이가 알려져 제법 있어요. 돼요. 예. 18살이고 9살이고 그래서요. 예. 어쨌든 형이 동생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애틋한데 그래서 지금 더욱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 좀 정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일 때문에 비웠고요. 예. 형이 이제 친구하고 새벽에 라면을 먹고서 이제 편의점을 가는데 라면 냄새를 좀 없애려고 향초를 피워놨다가 이제 그때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방에 잠들어 있으니까 형은 동생을 구하겠다고 이제 올라갔는데 끝내 동생을 구하지 못하고 둘 다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벌어진 상황인 거죠. 예. 원래는 이제 형과 아버지는 이제 울산에서 같이 살고 엄마는 이제 이 지금 9살짜리 애가 이제 지체장애가 있으니까 아이 교육 때문에 이제 경주에서 따로 사는데 지금 학교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경주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본가인 울산으로 왔다가 저런 참변을 당한 건데 이거 코로나19랑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학교가 휴업을 하면서 이제 경주에 있는 동생이 와 있는데 예. 엄마는 동생을 이제 돌보기 위해서 같이 경주에 있는데 엄마는 이제 계속해서 회사를 가야 되기 부양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직장을 그렇습니다. 다녀야 가야 되기 되죠. 때문에 경주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버지도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이 새벽에 식당 영업 준비 관계로 집을 비운 상태예요.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또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마포의 일가족 사례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폐암 말기였고요. 아내는 이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구로 콜센터에 나가다가 코로나19가 이제 가족 간에 전부 전염이 됐고 결국 이 폐암이었던 남편이 이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위층, 극빈층, 예. 그다음에 차상위층까지는요. 이 재난 구호금이라는 게 굉장히 절실할 수 있어요. 빨리 줘야 돼요.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지에 있는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찝어서 쌀, 우리 같으면 김치 이렇게 생필품 딱 품목을 정해서 예.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래야 빨리 전달이 되고 실제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재난구호금을 받을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당장 하루 생계가 예. 위험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물론 형이 있었다고는 예. 합니다만 부모가
집을 비우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고가 그냥 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화재 사고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들어보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긴 예.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서 예, 발생한 맞습니다. 사건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빨리 정부의 지원금, 지원책이 도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